지금 구간에서는 본주, 테슬라 본주 매수 잡으셔도 됩니다. 네, 지지선에. 어제 지지선을 또 찍었고요. 이거를 더 안 찍고 옆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만큼 더 이쁜 그래프는 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고요. 가지고 계셔야 될 때고, 테슬라를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날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국내외 시장 좀 종합 점검을 해보고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아무리 추세선으로 통해서 지지선 그다음에 저항선 이게 이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종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장 이렇게 두 지수 두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으로 넘어와서 코스피와 코스피 200 그리고 국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수의 움직임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흐름, 상징적인 흐름을 좀 늘 보여주는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두 대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장, 1부에서 미국장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요. 2부에서 이제 한국장, 국장을 좀 자세히 다루는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는 좀 구성을 좀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태영 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이 패닉셀링에 빠졌다가 일단 4월 8일장, 4월 7일장이죠. 4월 7일장 네. 뉴욕 시장 기준으로 4월 7일 이번 주 첫 장은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기도 했고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일단은 4%, 5% 이렇게 이틀 연속 급락했던 미국장이 일단 이런 초급락세가 일단 어느 정도 멈췄다. 이 부분에 일단 방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 시점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지난번 같은 그런 급락장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횡보를 하거나 다시 좀 뭔가 반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네. 다우지수가 기존의 M자형 차트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 M자형 차트의 무서움을 이제 좀 그렇죠. 몸소 느끼실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2월 4일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M자형 차트를 만들면 밑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자, 제가 이제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지지선들이 있어요. 네. 요 최하단부터 연결되어 오던 그 지지선을 살짝 깨고 올라왔어요. 자,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럼 반등 시에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위에 있는 저항선이 45,5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갭을 메꾼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 같은 형태가 되는 거네요. 예, 이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단기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예상을 하게 그렇죠. 된다면, 그게 중요하죠. 예, 이 다우지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W자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지지선들을 한번 잡아야 되고요. 저렇게 헤드앤숄더 한 번 좀 작게 네. 한 번 더 나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네요. 자, 예, 단기 헤드앤숄더로 내려오게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게 그러겠죠. 되는 그 그림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저항선 찍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살짝 나올 때, 그러니까 네. 하락하는 추세에서 잠깐 반등하는 거죠. 고개 나올 때 비중을 대폭 줄여라. 그래서 네네.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판단은 유효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이제 그 지지선을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이제 37,0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37,000포인트요. 예. 근데 이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그 추세의 지지선이 있어요. 그 라인들이 이 빨간색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저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찍었던 이 지지선인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41,600, 46, 잠시만 다시 한번 볼게요. 45,500이니까 요 저항선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저항선이고요. 예.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과거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었지만 여기에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뚫고 내려가면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렇죠. 그 라인들하고 나중에 또 겹쳐지게 되는 그 라인들에서 한 번 더 이 안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네네. 좀 높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자,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위에 반등이 나오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팔라인을 만드느냐 아니면 밑에 있는 이 라인이 그 45,5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안쪽에 삼각수정 구간 안쪽으로 파고들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저항선에서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37,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 라인이 펼쳐지니까 지금 현재 현물을 많이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큰 금액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37,000포인트를 다시 찍으러 내려와서 찍고 났을 때 우리 지수는 조금 더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지수 관련주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술이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37,000까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테면은 한번 승부를 내는 시점은 그 37,00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하는 게 적절하다. 위에 저항선을 먼저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잡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안전할 그런 상황이 할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우는 그렇고요. 나스닥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뭐 사실 이미 20% 종구점 대비 하락을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약세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반등을 했으면 큰 의미는 없는 반등이었고요. 어쨌든 한번 보죠. 나스닥 지수도 제가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 방송 생방송 이데일리 생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당신이 미국장을 알아? 당신이 매니저야? 근데 이게 경험치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이 M자형 차트를 만들면서 지금 빠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이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찍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찍기 하루 전에. 자,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 이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 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 그림을 그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헤드앤숄더, M자형 헤드앤숄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W자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이게 17,000포인트예요. 이 17,000포인트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위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17,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W자 쌍바닥을 밑으로 또 찍으러 내려가느냐, 그 그림을 우리는 또 주시를 하면서
대응 준비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자꾸 경우에서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요. 추세적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계속해서 뭐 저희가 당분간 아마 지수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상황 판단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좀 저렇게 지수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17,000선 찍고 다시 하향 돌파할 경우에 그 최종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 라인이 뚫린다고 저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네. 이게 지지선이 꽤 밑에 있거든요. 근데 단기 라인들도 하나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라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14,700포인트 700에서 14,6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요 라인에서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17,000포인트 도전을 하면서 돌파를 할지 맞고 떨어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떨어졌다가 14,600이 됐든 17,000이 됐든 반등을 할 경우는 역시 W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일단 M자 헤드 숄더 이 그림에 지금 팔라인을 만들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 그냥 없던 일로 할게라는 식의 이런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 기대 포인트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37,000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7,000선 정도를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45,000보다는 37,000선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도 17,000하고 14,600, 요 두 지지선이 지금 현재 있는데 17,000선보다는 14,600에서 14,700, 요 선까지도 역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줍지 않게 반등하는 거 잘못 들어가면 이게 또 물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거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하나 봐라 이러면서 다 던질 수 있거든요. 이거면은 이거만큼 이제 위험한 투자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반등하면 그 뒤에 좀 따라가면 되니까요. 굳이 45,000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반등할 거라고 너무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 막 올인하지 마시고 나스닥도 17,000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걸 좀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지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4월 9일 날부터 이제 그 상호관세 그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라별로 10%에서 우리 같은 경우 15%,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36%, 중국 같은 경우 24% 이렇게 부과가 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관세 때리겠다라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관세 부과된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요 협상 기간이 9일 전에 끝난다기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 감안하시면서 당분간 관세 리스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지 않겠나. 손실을 좀 줄이시지 않겠나. 그리고 실망해서 막 다 던지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봤고요. 자, 지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신 엔비디아, 이 테슬라 이 두 종목들은 그러면 지수처럼 이렇게 하단을 많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좀 반등 포인트가 있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제가 저번에도 엔비디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있는 지선들을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깨졌어요. 엔비디아요? 네. 그걸 깨주고 내려오면서 이 엔비디아 이 파란색 지지선을 저항선 삼아서 고점 삼아서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온 그 상황인데 자, 우리는 요걸 봐야 돼요.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거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제 엔비디아가 그 저항선을 찍고 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네. 달았다는 얘기군요. 이게 반등이 4.85%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79불입니다. 그래서 이 79불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걸 한번 엔비디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엔비디아나 이 다우지수 그 급반등에 따른 야선에서도 많이 올라갔었죠. 네. 야선에서도 거의 20포인트 올라왔었는데 자 그거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시에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밑에 쌍바닥 자리를 한번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는 염두를 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아예 보죠. 지금 네. 그 밑에 지수는 79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밑에는 없어요. 이 79불이 깨지면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야죠. 이 79불이 깨진다고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염두에 둬야죠. 예, 앵커님이 한번 좀 보시니까 제가 밑에 지지선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56.5불이에요. 이게 79불이 깨지면 56불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다 작살납니다. 그러면 그거야 네. 뭐 불가피한 거고.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그 사이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79달러하고 현재 하단 지지선 이제 현재 지금 찍으러 갈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은 거가 79달러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그 밑에 56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불 정도니까 대략 한 30% 정도 가까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는데 어차피 79달러 근처까지 가면 저희가 분명히 또 방송에서 요쯤에서는 이제 다시 반등할 것 같다라는 얘기라든가 또는 이거 여기서 더 이제 지지를 할 거라는 거 지금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현재는 79달러. 근데 그 밑에는 56달러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엔비디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사실은 네. 작년 12월에 뭐 거의 500달러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반토막 이상 났었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반등할 테슬라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좀 보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밴드 공방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있는데 계속 그렇죠.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W차 역헤드앤숄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거는 제가 이데일리 생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왔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린 다음에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든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위에서도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내려왔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제 테슬라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화요일 날 11시 방송 제 신대가 방송에서도 테슬라 계속 갖고 나오면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W자, W자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 역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드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테슬라 본주 매수 잡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팔라인 헤드앤숄더 팔라인 만들고 네, 그다음에 바닥 찍고 지금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헤드를 좀 쌍바닥 찍고 네, 그다음에 이마죠 저게 네. W자로 따지면 이제 역헤드앤숄더의 이마가 되는 거죠. 이마 네네. 지금 쌍으로 구축을 하고 지금 다시 지금 이제 바닥에 가까이 온 거잖아요. 네, 지지선에. 어제 지지선을 또 찍었고요. 이거를 더 안 찍고 옆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만큼 더 이쁜 그래프는 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고요. 가지고 계셔야 될 때고 테슬라를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이 계속 빠져도 테슬라가 그렇게
저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기서 다시 아래로 내려 꽂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거 완전 상방 그래프라서요. 여기서는 매수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수가 좀 더 네. 빠지더라도. 기존에 위에서는 제가 이거 계속 헤드앤숄더 머리 만들고 있다.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다. 이거 본주가 하시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많이 다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또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반등이 나오실 테니까 매수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까지 쭉 살펴봤고요. 네. 지금 사실은 테슬라 말고 다우, 나스닥, 엔비디아는 아직 한 번 더 하방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무대뽀로 일종의 좀 당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일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충격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이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45,500 이게 1차 지지선이고 요게 안 될 경우는 37,000까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은 17,000이 1차 지지선이고 이게 안 되면 14,600~700까지 좀 2차 지지선으로 봐야 됩니다.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간의 관계는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라든가 이거 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어떤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압박 요인들이 옅어지느냐 아니면 더 뭐랄까요 더 심각해지느냐 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현재 1차 지지선은 79달러인데 2차 지지선은 한참 떨어지는 5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다만 테슬라는 이미 헤드앤숄더 팔라인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W자 반등을 위한 이마까지 다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우측 머리까지 지금 지지선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주태영 파트너의 판단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장 얘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미국장에 대한 판단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